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자, 오늘은 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서 유익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소재를 좀 바꿔가지고 자녀들의 경제교육이라는 측면에 제가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이 대부분 다 있고 이미 성장한 자녀들 또는 지금 이제 막 커오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무슨 재무설계 시간에 아이들 경제교육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대로 제가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준비한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럴 듯 일리가 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또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력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돈이 있는 분들도 만나고 없는 분들을 만나지만, 돈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 정도면 행복하겠다, 돈이 저렇게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의 많은 고민을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들과 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아들, 딸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자녀들입니다. 목숨 바로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경계로 더 중요한 자녀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돈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 겁니다. 자녀를 위한 돈 교육 첫 번째 시간. 가문의 돈을 생각하자. 가문의 돈? 자녀를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가문이 나올까? 두 번째, 1억 원보다 중요한 것. 아니 1억이면 됐지. 1억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3살 버릇 부자 가문.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세 가지의 소재물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중견기업의 회장님인데, 항상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방송 중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00억대의 자산가라는 걸 알게 됐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어느 날 놀기만 해. 차라리 이 돈이 없었더라면 저 녀석들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피와 땀을 쏟을 텐데, 이 돈 때문에 저 아이들이 자기의 장래를 노력을 해서 개발시킬 생각을 하지 않네. 내 뜻은 이 돈이 저들의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쓰여지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 돈이 저 아이들의 능력을 갉아먹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저한테 탄식 어린 소리를 할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의 돈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활짝 펼 텐데, 그 회장님의 자녀들은 그 돈 때문에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면 아버지가 50억 쓰다가 50억만 남겨줘도요, 아들, 딸 둘이서 실컷 먹고 삽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어려운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눈물을 지을 때, 이게 있다는 게 다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의 돈을 생각하면 부자의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동산, 그 건물 살까 팔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시킬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돈이 아이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자녀들의 성공을 자꾸만 도와줘야 되는데 자녀들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제가 어느 촌에 가서, 좀 지방도시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차라리 아들, 딸이 공부를 안 했으면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지키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담보 잡히고 저당 잡히고 대출 받고 그러면 가문이 다 가지고 있던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까지 다 없어지는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성공을 부채질할 수도 있지만 성공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문제와 연관돼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성공을 돕는 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성공을 돕는 돈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골프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골프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재능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 재능을 못 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에게 돈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 가지고 있는 가문의 그 부잣집의 아이는 그 돈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자꾸만 죽이고 있다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부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자고 아들 떼서 끊기는 게 아니라 가문이 계속적으로 행복한 부자죠. 행복한 가문인 거예요. 쭉.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 재벌가의 아들들이 그 훈련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딴짓 안 하고 곧바로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인지를, 이런 경우를 당하신다면 난 그런 고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억 원보다 중요한 것. 자, 제가 여기 복권 당첨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본점에서, 복권이 이렇게 등수가 낮은 게 아니고 좀 금액이 큰 거는 본점에 가서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담실로 들어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복권 당첨한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도망가고 형제 사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건강 잃고, 우리 사회에서 이 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우연히 주어지는 그 행운이 그를 결국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차라리 복권에 안 맞았더라면, 그 돈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에 관련된, 돈만 있으면 되지 돈과 관련된 뭔가의 훈련이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지혜를 살펴보면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을 많이 쥐고 흔듭니다. 런던의 금융시장, 뉴욕의 금융시장 다 쥐고 흔듭니다. 책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로는 알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 권력을 쥐고 있는, 돈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유태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녔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도망을 다녔는데, 도망 다닐 때 돈은 다 포기를 해도 요 펜 뚜껑 안에, 만년필 펜 뚜껑 안에 들어갈 정도의 돈과 관련된 지식만 있어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일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도 요 뚜껑 안에 들어갈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자기들은 분명히 세계의 금융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신만만함, 그거는 탈무드 같은 돈에 관련된 정보들이 가문 대대로 민족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통해서 돈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에 관련된 습관들을 언제부터 길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에 관련된 재테크 책을 읽느라고 막 외웁니다. 계산기도 잘 뚫기 외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요. 또 돈에 관련돼서 막 들뜹니다. 흥분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돈에 관련된 경험까지 다 포함하는
돈의 습관이 잘 정착돼야지 돈을 잘 지키고 돈을 잘 관리합니다. 자, 제가 3살 버릇 8가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어떻게 돈 교육을 받아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는지를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살 버릇이 80가지 또는 가문까지 꾸준히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들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직업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기업체 신입사원 강의도 하고요.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 강의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은행, 증권, 보험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군인들 가서 강의도 하고 강의를 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항상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직장을 시작하면 신입사원 강의 시간에, 신입사원 교육 시간에 가서 제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브릭스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펀드 뺄까요?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돈을 벌어보지도 않은 친구들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미 투자 클럽을 만들고 돈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입사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 달에